번째, 원자입니다. 원자, 우리 중학교 때도 원자를 배웠어. 맞습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맞니? 원자핵과 전자로. 그리고 이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래서 양성자는 우리가 프로톤의 약자 P, P-R-O-T-O-N,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 N-E-U-T-R-O-N, 뉴트론의 약자 N. 전자는 일렉트론, 약자 E. 이렇게 써줘. 이제 원자의 구조는 요거야 지금. 알겠지? 물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가면 양성자, 중성자가 또 쪼개져. 뭐 혹시 아는 사람? 양성자, 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 쿼크. 자, 이 쿼크라고 하는 물질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우긴 할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는 안 나와. 어찌됐건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을 이루고, 그러니까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니까 원자핵도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원자이더라. 여기 지금 선생님 숫자를 써놨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그치? 이게 발견된 순서입니다. 발견된 순서.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이 원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로 주장하는 학자는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예요. 누구? 데모크리토스. 이제 고대 그리스 기원전의 학자인데,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 뭐라고? 입자설. 그리고 시간이 한동안 쭉 흘러서 1803년 영국의 과학자 돌턴이라는 학자는요, 뭐를? 원자설을 주장합니다. 원자설. 원자설이라는 건 뭐야? 모든 물체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입자설이라고 해서 그 입자에 대한 이름이 없었는데, 돌턴이라는 학자가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원자의 정의를 내려. 그리고 그 원자에 대해서 한동안 별 이견이 없다가 1897년, 대략 한 94년 정도가 지난 후야, 돌턴이 원자설을 주장하고 94년 정도가 지난 1897년, 20세기를 앞두고 역시 영국의 조지프 존 톰슨이라고 하는 학자,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하나 있지. 뭐 있지? 옥스퍼드 하고 또 다른 학자가 있어. 옥스퍼드하고 양대산맥, 케임브리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어. 그리고 학교 부설 연구소의 연구소장이기도 했던 조지프 존 톰슨이라는 학자가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음극선 실험, 전자를 최초로 발견합니다. 전자를 최초로 발견해. 그 공로로 무슨 상을 받아? 노벨상을 수상하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톰슨의 제자였던, 뉴질랜드 출신의 톰슨의 제자였던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학자가 어디로 와? 영국으로 유학을 와서 톰슨의 제자로 있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맨체스터 대학교의 교수로 부임을 한 뒤에 알파 입자, 자, 알파 입자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뭐를 발견한다? 원자핵을 발견한다. 원자핵을 발견한다. 톰슨의 제자였습니다. 러더퍼드는. 그치? 이 러더퍼드 역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자기 스승과 제자가 대를 이어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러더퍼드가, 스승님은 음극선 실험을 했다면 이 제자였던 러더퍼드는 물론 교수였지만 양극선 실험을 해.
양극선 실험 결과로 뭐를 발견을 한다? 양성자도 발견을 합니다. 원자핵도 발견하고 양성자도 발견을 해. 근데 아직 중성자는 발견을 못해. 다만 이 러더퍼드는 중성자를 예측해. 전하를 띠지 않은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러더퍼드의 제자였던 체드윅이 그 중성자를 실제로 발견을 합니다. 베릴륨 붕괴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알겠습니까? 역시 체드윅도 노벨상을 수상해. 지금 몇 명이야? 3명이야 벌써, 그렇지? 자, 그리고 러더퍼드의 또 다른 제자였던 닐스 보어라는 학자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전자들이 특정한 아무데나 위치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궤도에만 위치한다라고 하는 전자 껍질을 발견을 해. 전자 껍질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수상을 해. 체드윅의 제자가 꽤 많은데, 아니 체드윅이라니 저기 러더퍼드의 제자가 꽤 많은데 그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한 3-4명 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원자 모형 하나만 가지고 지금 노벨상이 몇 명이 나왔어 지금. 벌써 4명이잖아. 톰슨, 러더퍼드, 체드윅, 보어까지. 그치? 더 있어 사실은. 자, 이만큼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지? 화학에서만 중요하게 다루는 게 아니고 얘는 물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 물리에서도 언급을 해. 핵 물리학 이런 걸 연구할 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톰슨의 원자 구조부터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자, 1897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캐번디시 연구소 소속 톰슨이라는 학자는 뭐 이건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최초로 전자라는 걸 발견을 하는데 무슨 실험? 실험의 이름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이야. 음극선 실험. 음이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네거티브의 성질을 갖는 거지. 그럼 양은 플러스, 파저티브의 성질을 갖는 게 양극선. 음극선이라는 걸 관찰을 해.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는 얘가 음극선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 자, 이 음극선은 뭐냐면 진공 방정관이야. 이게 이제 아무것도 공기가 채워져 있지 않은 방정관에 소량의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소량의 기체. 뭐 대부분은 아마 수소 기체일 거야. 소량의 기체를 집어넣어주고 높은 전압을 걸어. 우리 그 가스레인지 이렇게 돌리면 탁탁탁 스파크 튀잖아. 그런 스파크들을 연속적으로 찡 하고 계속 주는 거야. 스파크를 계속 연속해서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이 여기 있고 플러스 극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플러스 극의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요 구멍이 뽕 나 있어. 그지? 구멍이 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스파크를 걸어줬더니 여기서 스파크가 계속 튄단 말이지. 튀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빛 한 줄기가 이쪽으로 쫙 이동을 해. 빛이 이동을 해. 이 빛을 우리는 음극선이라고 불러. 뭐라고? 음극선. 왜 음극선이야? 마이너스 성질을 나타내니까.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빛이잖아. 그치? 이동하면서 빠져나온 빛이니까 음극선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도대체 이 빛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 톰슨이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 실험, 이 순서를 뒤죽박죽 해놔서 여기 1번 적어두십시오. 두 번째 그림에다 1번. 이 진공방정관 가운데다가 물체를 갖다 댔더니 물체에 뭐가 생겨? 그림자 밑줄.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건 빛이 뭐 한다? 직진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 밑에다가 적어놔. 직진성 하나 적어주십시오. 직진성. 그림자 밑줄 직진성.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에요.
아, 이 빛은 직진하는 거야. 직진하지 않는 빛도 있나? 없지. 대부분 빛은 직진합니다.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바람개비, 마치 물레방아처럼 생긴 바람개비를 집어넣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이로 접는 바람개비 말고, 바람 불었을 때 돌리는 바람개비 말고 물레방아처럼 생겨 있어. 거기에 빛을 맞췄더니 바람개비가 돌아. 빛에 돌아. 그래서 바람개비가 회전 밑줄 칩니다. 바람개비가 회전. 얘가 돈다. 그 무슨 얘기야? 얘가 돈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 빛에 무슨 힘이 있어? 빛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어떻게 움직여? 내가 너 지금 빛 비추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 눈부시면 눈을 감는. 그것도 뭐 비슷한 얘기지. 또는 나 중학교 때 그런 장난을 했어. 거울로 이렇게 친구 얼굴에 이렇게 햇빛 비치면 알지? 눈부시게 만드는 거 알지? 근데 그걸 하면은 싸우게 된단 말이야. 꼭. 그치? 결과가 좋지 않잖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장난을 못 쳐. 혼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업하는데 난 창가에 앉았거든. 여기 거울을 이렇게 대놓고 친구의 목 뒤에다가 그걸 갖다 대는 거야. 그 빛을. 그러면 선생님은 모르지. 목 뒤에 대니까. 목 뒤에 이렇게 가만히 대면 걔가 이제 수업을 듣는지 뭐 하다가 여기를 계속 만져. 이렇게. 뜨거우니까. 움직이게 쉬는 시간에 보면 여기가 뻘게. 야, 너 쉬는 시간에 아무렇지 않지. 앞에서 자꾸 네가 움직이니까 나 공부를 못 하겠잖아. 계속 뭐 왜 씻어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쳤거든. 근데 그러면서 쓱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뻘게 이렇게 거울 모양으로. 그러니까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빛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빛을 비춰줬더니 바람개비가 뱅뱅뱅뱅 돌아. 그 얘기는 이 빛 안에 힘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힘. 그래서 이 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이건 물리적인 얘기지만 F는 ma라고 하는, 요 F가 force, 힘이고요. m이 질량, mass, a는 가속도, acceleration이야. 그래서 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질량이 있어야 돼. 빛의 질량이 있대. 뭔가 이해가 안 되지? 빛의 질량이 있다는. 그래서 음극선은 질량을 갖는 입자다라는 걸 찾아내. 야, 이거 빛인데 분명히 이 빛이 바람개비를 돌게 하고 질량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빛은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녀석이 질량을 갖는 입자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입자성이라고 적어둡시다. 입자성을 띈다라는 게 두 번째 실험이야. 그럼 직진하는 입자인 것까지 찾았어. 세 번째, 자, 자석을 갖다 댔더니 이 친구가 자석에 어떻게 휘어진다. 자석 쪽으로 휘어져. N극을 갖다 대면 반대로 이 위쪽으로 휘어질 거야. 자석 쪽으로 휘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자석에 휘어진다라는 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자기적인 성질을 갖거나, 두 번째, 전기적인 성질을 갖거나. 자기적인 성질을 갖는다는 건, 근데 빛의 자기적인 성질은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빛이 뭐다? 전기적인 성질을, 즉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지. 전하 그리고 전기적 성질. 그러면 이 세 개의 결론이 결국 뭡니까?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가 직진한다. 맞습니까? 이 음극선이, 여기에 이 음극선이 전기적 성질을 띤 빛이 직진한다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전기장을 양쪽으로 걸어줘. 최종적으로. 마지막 실험이야.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플러스극 쪽으로 휘어지더라. 그럼 얘는 뭐다?
마이너스 전하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음극선이 플러스극 쪽으로 휘어진다라는 건 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들의 흐름이더라.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뭐라 불러? 전자라고 이름을 붙여. 전자.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톰슨은 그 전까지 원자의 모형으로 알려져 있던 돌턴의 공모양. 돌턴은 이렇게 원자는 동그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 이게 돌턴의 공모형이야. 그냥 동그랗게 생겨 있다. 구형으로. 그런데 이 톰슨이 뭐를 발견을 한다고? 전자를 발견한단 말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을 것이다. 마치 빵에 건포도가 박혀 있거나 또는 초코칩 쿠키에 초코칩이 박혀 있는 것처럼 콕콕콕콕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불러주느냐?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 톰슨의 원자 모형을 푸딩 모형. 푸딩에 과일 젤리들이 박혀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까지는 발견을 못했어. 근데 대략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6개면 원자 자체는 전기적 성질을 안 띈단 말이야. 중성이란 말이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6개 있다는 건 어딘가에 플러스도 있다라는 얘기지. 남은 공간이 플러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남은 공간을 플러스 전하의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강의실이 그러니까 뭐라면 원자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자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남은 빈 공간에 플러스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그게 무슨 모형? 푸딩 모형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라는 거. 알겠지요? 됐습니까? 이따가 쓸 시간 따로 또 줄게. 쉬는 시간에. 자, 그렇게 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 이렇게 나와 있어. 푸딩 모형이고 전자들이 원자에 박혀 있는 모양.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전하의 바다까지. 아마 플러스 전하의 바다는 언급하지 않을 거야, 학교에서. 두 번째, 톰슨의 제자였던 누구? 러더퍼드. 자, 이 러더퍼드는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밑줄 치고 별표. 아까 음극선 실험도 밑줄 치고 별표. 톰슨의 음극선 실험도 밑줄 치고 별표. 음극선 실험 결과도 중요했지만 실험 명칭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명칭과 결과.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건데요. 알파 입자가 뭐야? 알파라고 보통 부르면 뭐 여기는 알파, 여기는 알파, 뭐 무전 암호 같은 거 할 때 얘기하지, 그지? 베타, 응답하라 베타, 뭐 이런 거, 그지?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요, 그리스 알파벳이야, 알파 베타는. 자,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요, 우리가 헬륨을 뜻합니다. 헬륨. 헬륨의 He가 헬리오스라고 하는 태양을 뜻하는 단어에서 와. 그래서 태양의 주성분의 수소 말고도 헬륨이 있는데 그 헬륨으로부터 와. 그렇기 때문에 알파, 첫 번째란 뜻의 헬륨, 알파 입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런데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륨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진 뭐를? 헬륨 원자 핵을 알파 입자라고 불러준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파 입자 뭐라고요? 헬륨 원자 핵. 그러면 이 헬륨 원자는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2개, 그리고 중성자가 2개로 이루어져 있어. 물론 당시 러더퍼드는 그 사실을 몰라. 당시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가 그냥 어떠한 플러스 성질을 띤 입자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 알겠습니까? 플러스 성질을 띤 입자다. 지금 와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 핵이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알겠지?
이 알파 입자 발생 장치가 있어. 여기 이제 알파 입자 발생 장치에다가 방사성 동위 원소, 소위 얘기하면 그 방사능을 방출하는 물질이 있어. 대표적인 게 납. 방사성 동위 원소 중에 납이 있거든. 납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 납이 뭐를 한다? 붕괴를 하면서 알파 입자를 방출을 해. 그러면 여기서 알파 입자가 뿅뿅뿅뿅 방출이 되는데 위험한 실험이지. 그러니까 방사선이 나오니까 위험해. 자, 여기에 여기 앞에다가 알파 입자 산란 그 방출 장치 앞에다가 얇게 금박을 갖다 놔. 금박 뭔지 알지? 금을 얇게 두드려. 혹시 식용금 알아? 먹는 금, 회 같은데 고급 횟집 가면은 회 위에 이렇게 식용금 있잖아. 그걸 올려준단 말이야. 그 정도로 굉장히 얇은 금박을 여기다가 갖다가 설치를 해놔. 그리고 그 알파 입자를 금박을 통과시켜. 아까 얘기했지. 러더퍼드는 누구의 제자? 톰슨의 제자. 그럼 톰슨의 원자 모형을 알고 있겠지. 그치? 톰슨의 원자 모형은 뭐였어? 마이너스들이 박혀있는 푸딩 모형이었어. 나머지 공간은 플러스였고. 그러니까 이 알파 입자,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를 금박에다가 쏴버리면 금의 원자들을 최대한 얇게 했기 때문에 한 겹이라고 가정을 해놓은 거야. 한 겹의 금 원자들이 쭉 이렇게 박처럼 있고 거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냥 통과할 것이다. 왜? 플러스 전하의 바다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냥 어떤 공간이 플러스를 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 대부분 통과를 할 것이고 아주 일부가 전자라던가 또 다른 플러스의 영향을 받아서 살짝 꺾일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지. 아주 살짝. 맞습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볼링 해봤지? 볼링을 쳤을 때 볼링핀을 맞췄는데 볼링공이 볼링핀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 거 생각한 적 있어 없어? 말도 안 되지. 막 볼링을 치러 갔더니 막 누가 친구가 옆에서 야 볼링공 튕겨져 나오면 어떻게 나 무서워 이러면서 옆에서 막 덜덜 떨고 있으면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해? 한심하게 쳐다보겠지. 그치? 튕겨 나올 일은 없어. 그치?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알파 입자들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할 것이고 우리가 볼링을 쳐도 어때? 대부분 그냥 볼링핀 맞고 가잖아. 아니면 옆에 살짝 비껴 맞으면 살짝 꺾이는 정도. 그치? 그렇게 갈 거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측이 뭐야? 대부분 알파 입자는 그대로 통과하고 일부가 약간 휘어질 거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근데 이 실험을 장장 2년 이상 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이 러더퍼드는. 끝까지 찾아서 파고드는 집요한 사람이었어. 별명이 악어였대. 한 번 물면 안 돋는다고. 2년 동안 해. 물론 본인이 교수였으니까 가능했을 거야. 지가 직접 실험 안 했으니까.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2년을 하는데 어느 날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를 발견을 해. 금박에 맞고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와. 실수인가? 뭔가 이상하다. 실험을 더 진행을 해. 뭔가 이상하니까. 그랬는데 튕겨져 나온 애들이 또 생기고 또 엄청나게 많이 꺾인 애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야. 분명 내 예측이 맞다면 통과하거나 살짝 꺾여야 되는데 엄청난 각도로 꺾이는 애들 아니면 튕겨져 나온 애들이 생기는 거야. 글적글적 하는 거지. 왜 그러지? 왜 튕겨져 나오지? 뭐에 맞았길래? 왜 꺾였지? 라는 거에 대해서 1년 넘게 고민해. 도대체 뭐지? 튕겨져 나오게 하는 게 뭐지? 뭐가 꺾이겠지? 그러다가 결론을 내려. 얘가 플러스잖아. 알파 입자가. 그치? 플러스를 튕겨져 나오게 하는 물질도 당연히 플러스일 것이다. 왜?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가서 붙겠지. 그치? 붙을 거야. 예를 들어서 호연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남자애가 막 뛰어오면서 너를 껴안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발로 차거나 밀겠지. 그치? 근데 이쁜 여자 연예인이 너를 껴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너도 달려가서 덥석 안으려고 하겠지.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가 다가오는데 플러스가 부딪혔는데 튕겨낸다? 그럼 얘도 뭐란 얘기야? 똑같이 플러스란 얘기야. 마이너스라면 붙어버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러더퍼드는 이걸 1년 고민. 니들은 지금 몇 분 됐어? 한 30분 안에 이 내용을 다 이해를 배웠다면 러더퍼드는 이걸 1년 고민했어. 니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남들이 다 연구한 거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를 띤 어떤 입자가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것이다. 그런데 이 입자가 알파 입자를 튕겨내려면 말랑말랑하면 안 된다. 단단해야 된다. 단단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즉 원자의 중심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진 않겠지 보통은. 그지? 원자의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크고 단단하며 플러스를 띤 어떤 무언가 썸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고민을 1년을 했다고. 그리고 도달해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요 나와 있는 원자 핵. 됐습니까? 이 원자 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중심에 이렇게 존재하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불러? 행성 모형이라고 불러. 행성 모형. 근데 러더퍼드는 한 가지를 설명을 못해. 원자핵이 플러스잖아.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결국 얘네 사이에 뭐가 작용해? 인력, 끌어당긴 힘이 작용하겠지. 그럼 이 전자들이 결국 언젠간 어떻게 돼? 원자에 가서 끌려가서 붙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를 설명을 못해. 그래서 러더퍼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전자가 좀 이렇게 표현해도 존나 개빨라갖고 안 끌려간다 라고 설명을 해. 빠르니까 안 끌려간다 라고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걸 설명한 학자가 러더퍼드의 제자 닐스 보어. 잠깐 보어는 잠깐 제쳐두고 우리 양성자로 넘어갑니다. 자, 한 장 넘기면요. 1886년에 이미 독일의 과학자 골드스타인, 영어식 발음입니다. 독일식 발음은 골트슈타인이 맞아. 아인슈타인처럼 골트슈타인이 맞아. 자꾸 왜 독일 사람을 영어식으로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하여튼 뭐 과학에 나오는 과학자들 이름은 자꾸 영어식으로 바꿔. 근데 아인슈타인은 또 안 바꾼다. 이상하지. 아무튼 이 골드스타인이 역시 비슷한 실험을 해. 누구와? 톰슨과. 물론 톰슨보다 먼저 이미 이전에. 그래서 역시 발견을 하는데 뭐를 발견해? 이번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빛을 발견을 해. 아까 플러스 극에 구멍이 있었을 때 그쪽을 통해서 빠져나갔잖아. 이번엔 마이너스 쪽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렸더니 얘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빛을 발견을 해. 그게 뭐야? 양극선이야. 양극선은 러더퍼드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미 발견이 돼 있었는데 러더퍼드는 그 양극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 무슨 실험을? 음극선 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해. 직진하고요, 바람개비를 돌리고요, 자석에 휘어지고요, 전기장에 휘어져. 다만 하나 결과가 다르지. 음극선은 어느 쪽으로, 전기장 내에서 어느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휘어졌다면 양극선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뭐구나?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구나. 자기 스승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찾았다면 나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찾아. 물론 원자핵을 찾고 난 뒤에. 됐습니까? 그래서 양성자도 러더퍼드가 발견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수소 원자핵이야. 왜? 이 안에다 수소 기체를 넣어놨거든.
수소 기체에서 전자가 하나 폭 떨어져 나왔더니 양성자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라고 불러줘. 알겠습니까?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게 지금 그래서 그림자가 졌다, 바람개비를 돌린다, 자석이 휘어진다, 전기장이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진다. 요 내용인 거야 지금 양극선 실험 결과가. 근데 이 러더퍼드는 보세요. 본인이 알파 입자를 연구를 했잖아. 그리고 수소 원자핵도 찾았잖아. 양성자도 찾았잖아. 근데 뭔가 이상하거든. 이 알파 입자라는 친구가 자기가 찾은 양성자의 전기적 성질, 전하의 2배야. 알파 입자가. 그 얘기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알파 입자의 전기적 성질을 봤더니 양성자의 전하의 2배야. 그러면 양성자가 2배라는 얘기야? 근데 질량이 4배야. 무슨 일이야? 전하량이 2배라는 건 양성자 2배 있는 것까지는 이해됐어. 그럼 질량도 2배여야 맞잖아. 근데 질량이 4배야. 거기서 이제 또 번뜩한 아이디어가, 야, 알파 입자에 양성자와 질량은 비슷하지만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입자가 있나 보다 라고 뭐를? 중성자를 예측까지 해놔. 중성자를 예측해. 다만 당시 기술로는 중성자를 발견하지는 못해. 예측만 해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이후 러더퍼드의 제자였던 누구? 체드윅이라는 학자가 뭐를? 중성자를 발견해. 어떻게 발견하느냐? 보세요. 아까 우리 금박 있었지.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쐈지. 금은 원자 번호가 굉장히 커. 쉽게 얘기하면 금은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알파 입자가 계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돌멩이에다 계란을 아무리 던져야 돌멩이가 깨질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계란이 깨지는 거야. 그런데 이 체드윅은요, 알파 입자를 어디다 쏘느냐? 베릴륨에다가 쏴.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이거든. 알파 입자는 2번이고. 그럼 알파 입자는 2번, 베릴륨은 4번이니까 4번에다가 2번을 던져. 그러면 계란 중에서 작은 계란 있고 큰 계란이 있잖아. 그럼 작은 계란을 큰 계란에 던지다 보면 큰 계란이 깨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 베릴륨이 그렇게 해서 깨져버리는 거야.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그랬더니 얘가 두 개끼리 맞고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베릴륨이. 그럼 베릴륨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던 입자들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겠지. 맞습니까? 그거를 전기장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야. 베릴륨 원자를 깨트리는 거야. 그랬더니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애들이 있어. 이건 전자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지는 애들이 있어. 이건 양성자겠지. 근데 휘어지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날아가는 애들. 전기장에 상관없이. 그런 애들이 발견이 돼. 그거를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이 그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지는 양성자 전자도 있지만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직진으로 나가는 중성자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원자의 역사였습니다. 원자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치?